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알체라라는 회사인데 이 종목을 최초 2021년 10월달 정도에 매수를 하셔서 처음에 사시고 나서 얼마 뒤에 꽤 높은 수익률이 났다라고 하시네요. 이때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다가 이 종목에 계속 한 종목에만 물려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보통의 투자자로서는 꽤 큰 금액이 계속 이 종목에 물려 계셔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최초에 매수하실 때 이분이 격언대로 공포에 매수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포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셨대요. 진짜 공포스러운 자리긴 해요. 그런데 그런 분석이 나름 자신감이 적중을 하셔서 40%까지 수익을 내셨는데, 이 회사의 어떤 전망이나 기술력을 보시고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이 수익률이 이제 반납을 해서 모두가 아는 그런 끔찍한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러시다가 물린 와중에 모두가 그렇듯이 이제 물을 타잖아요. 탈출할 수가 없으니까 평단을 낮췄는데 한 번 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탈출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해서 이때 수익이 발생하셨는데, 이게 모두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건 알아.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 가슴이 그거를 명령을 실행시키지 않죠. 사실 그게 엄청난 기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경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크게 폭락한 다음에 뭐 물을 타든 또는 이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는 게 맞다. 왜냐면 그때 만약 정리를 못해서 떨어지면 참사가 일어나요. 그땐 진짜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분께서도 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셔서 홀딩을 하다가 탈출을 하지 못하게 되셨고, 그 뒤로 계속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이거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시죠. 결과적으로 평단은 10,000원대의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손실이 마이너스 한 60% 넘게 만들어진 상황인 거죠. 일단은 알체라 종목이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니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주가가 또 곤두막질을 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이때였을 거예요. 7월 달 정도. 그래서 저는 이때 거의 하한가 맞았죠. 이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회사가 상장을 했고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붙었을 때 사실은 보통 회사라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아니, 왜 가만히 있냐면 주가가 오르면 주주들도 좋고 본인도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린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메타버스 때문에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 회사만큼은 곤두박질을 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왜 사서 욕을 먹냐 라는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이때 올라갔을 때 거래대금 보세요. 7천억 터졌었어요. 엄청 많이 터졌죠. 메타버스 호재에 힘입어서 막 7천억 터지고 거래대금이 난리 났었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갑자기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거래대금 4천억 터지면서 롱바디 음봉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 앞에 그 악재 때문에 다 물려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술 반등을 줬지만 여기 위를 뚫고 가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는 당장 이 회사의 호재나 기술을 보겠지만 앞에 있는 매물대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때 그 말을, 그 망언을 해갖고 사람들이 다 물려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시장도 안 좋아졌고 원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됐고, 이제 신규 상장주도 그렇고 모든 종목도 그렇지만 지지선이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개가 만들어지거든요. 더군다나 금리 인상 때문에 2022년도부터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IT 포함해서 기술주들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말씀하신 거 이제 메일 내용을 보니까 네이버 쪽이랑 또 연관이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또 네이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홀딩할 수 있을 만한 또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기술이 일단 좋아요.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이 굉장히 좋고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이죠. 보안 관련해서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와 지분 관계가 엮여져 있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한번 또 볼까요? 자, 매출 현황을 보시면 돈을 사실 못 벌어요. 계속 상장한 이후로도
매출이 늘어나지도 않고 있고 사실은, 그리고 영업이익이 개선되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영업이익이 적자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는데 역시나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부채율만 높아지고 유보율은 낮아진 상황.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가지고 있는 유보율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점점점 유보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채율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다 까먹고 빚만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또 메일 주신 내용을 보니까 유상증자에 실패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사업을 하려면 사실 아주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래 기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더 연구해서 투자할 비용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리고 회사 자체가 버틸 자금이 있어야죠. 결국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건데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현재 아시겠지만 이게 알체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회사들은 금리가 높아지면 이렇게 직격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사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또 투자가 안 들어오죠. 경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쉽게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금을 다른 데 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는 이 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알체란 회사에 대한 뉴스 검색 내용을 보니까 회사 기술은 굉장히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고, 그런데 버틸 수 있는 기본적인 매출 구조가 안 만들어졌어요. 오히려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매출 상황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번 1분기 매출만 봐도 그렇죠. 적자는 좀 커졌는데 오히려 매출은 이전 수준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재무 상황이 개선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금을 확보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차트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이전의 움직임을 봤을 때 급등이 정말 잘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주식이 좋은 점이 뭐냐면 탈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도 이 종목을 갖고 계셨을 때 탈출할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큰 상승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파동도 적지 않았어요. 상한가가 2번이나 나왔었고, 그러니까 탈출할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좋은 주식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은 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작년까지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본도 있어서 회사 재무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완전 다르죠. 지금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거 자본 잠식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주가로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저가로 빠지는 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괜히 주식이 이제 그 선반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신저가로 빠지는 것 자체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시장이 같이 빠져서 신저가로 가는 거면 회복이 되는데 회복을 못 해주는 거면 진짜 던진 거예요, 누군가가. 평단이 또 10,000원쯤 되시는데 10,000원쯤이 굉장히 큰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10,000원도 어쩌면 탈출할 기회를 몇 번 줬지 않았을까. 진작 물어보셨다면 10,000원 정도에서 탈출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자,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보시면 차트가 개파락을 너무 크게 하죠. 그리고 여기도 개파락 너무 크게 하죠. 이건 뭐냐면 악재가 있어야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악재가. 그럼 이 회사는 악재가 어떤 회사예요? 자주 발생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악재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금 조달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역시나 금리 문제가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로서는 자금을 조달할 게 현재로서는 주식을 처분하는 거, 그 외에 어떤 것으로 회사를 운영할지는 미정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돈이 쉽게 붙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력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가를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금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기술이 좋은 회사는 누군가가 인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환기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면 주가는 회복하는 경우를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극적으로 뭐 올라가는 경우 한두 번 봤던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는 사실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잘 붙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AI 시대에서 AI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또 요즘에 뭐 딥페이크 기술이나 해서 뭐 속이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관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은 이 회사가 차트는 지금 다 망가져갖고 돈이 안 붙는 차트거든요. 신저가를 또 팔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리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적자 폭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좀 방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지금 결국 돈 문제거든요. 이 돈을 어디선가 조달받을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마 대주주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회사가 기술이 좋기 때문에 또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매출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만 하고 기술만 개발하다가 그냥 회사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금 문제만 좀 해결하면 주가도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신저가 뚫는 회사, 환기 종목과 다르게 회사가 기술력만큼은 좀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갖고 계신 분도 이 기술을 믿고 좀 보유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좋게 오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너무 좀 준비 없이 시장에 상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4년 동안 회사가 경영을 하면서 매출도 진전이 없고 이런 회사를 왜 시장에 상장을 시켰는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보증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딱히 없고, 요즘에 이런 기술 특례 상장주가 사실 많죠. 이제 뭐 그런 거죠. 뒷심은 없는데 그냥 기술만 좋다고 상장한 거예요. 근데 기술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 기술을 통해서 뭔가 결과,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4년 동안 돈을 못 번 거는 확실히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